물을 안 주신 거예요? 네, 할까요? 아니, 그게 정해져 있어요. 아, 자리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그쪽 자리가 맞으세요? 네, 있죠. 뭐야 이거? 뭐야? 김시현님이 이거 동영상 촬영하고 싶으시다 그러는데 괜찮을지 여쭤보셨거든요. 아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 다른 분들? 두 분이 한 분이 지금 더우셔가지고 조금 기다려도 될까요? 네. 배경본 선생님은 여기로 왔을 때. 아 근데 여기 안 보이겠다. 이따가 여기로 오실까요? 여기다 자리 하나 놔드릴까요? 불편하실까요? 명당자리네. 어? 아니 안 보일 것 같아 이게. 네, 그런 거안 보니까. 어. 자리를 요렇게 떼찍대. 아니면 책상을 여기로 거리 두기 때문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요즘 나는 그러면 이따가 요거를 책상 가서 여기 책상 같은 거 빼드릴게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쵸? 한 손에 이쪽에 의자를 아니 거리 두기 때문에 이렇게 놨는데 그래요? 이따가 저기 저쪽도 위쪽장 그리고 나서 좀 옮겨드릴게요. 근데 어느 분이 안 오셨나요? 지금 어제 한 번은 자제분의 통사를 해서 그래서 조금 못 온다고 우리 현장 돌 때 아 여자분이요? 네. 아 네네네. 네. 참- 아홉 분 다 오셨어요. 네네 다 오신 거죠? 네. 인사. 인사 말씀. 센터장님이다. 저희 그러면 인사만 받더니 저희 도시를 담당관의 기획팀 팀장님이세요. 오늘 갈 때 지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되게 저기 교수님 강의 되게 좋아요. 들어보시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김시연 기자님이 오늘 이거를 촬영을 좀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면 안 되면 그건 안 하고 하지 말고. 아니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괜찮으신가요? 우리 촬영에 자기 이쪽을 보고 얼굴이 나오기 불편하신 분은 네. 이제 불편하시면 끄고. 네. 괜찮아요. 예쁘게 나오게 해주세요. 마스크 써서 네. 괜찮아요. 마스크 써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네. 사실은. 저희 우선 2020년도 도시재생 시민기자 서포터즈에 지원해서 감사드리고요. 발제식 시작하기 전에 센터장님 인사 말씀 간단히 듣고 시작할까요? 네. 네. 코로나 시절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총 10분이나 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도 조금 말씀 좀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인사 말씀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 광주시가 이제 여러 경기도의 다른 도시 못지않게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나중에 퀴즈로 제가 드릴 텐데 다음 주에 그래서 많은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이 도시재생 사업에 관해서 기자처럼 이야기를 뭔가 좀 만들어내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함께 행사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잠시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학생 기자를 했었나요? 네. 학생 기자와 함께 이제 전체 진행을 했었고 도시재생 사업에 관해서 리포팅을 좀 해주셨어요. 학생분들이 시간을 이제 짬짬이 내고 하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주민분 또 시민분을 모시고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체크를 좀 해주시고 또 조언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양한 사업에 관해서 홍보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말 바쁘고 또 주말에 여가를 즐기셔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잠시 미뤄두고 이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또 고마움을 표현을 해드리고 제 인사 말은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위촉장을 준비했거든요. 위촉장 수요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위촉장은 접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영구님, 이쪽에서 이렇게 내용물을 읽어주시겠어요? 네네네. 불편을 위촉장 끼쳐서 죄송합니다. 성명 백영분, 귀화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 및 공감대 마련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기획, 운영, 실행하는 2020년 광주시 도시재생 시민기자 서포터즈로 위촉합니다. 2020년 6월 27일 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홍경구. 이쪽으로 보고 해요. 제가 압수는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공격적인 형사라서 압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지연님, 내용은 동의로 예. 위촉장 이지연,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윤홍님, 네, 위촉장 정윤옥,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분님, 위촉장 허정분, 내용은 같습니다. 배진아님, 안 하시다. 미안했지. 박수연님, 위촉장 박수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전영신님, 위촉장 전영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김시영님, 위촉장 김시현, 내용은 같습니다. 유영준님, 위촉장 유영준,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상 위촉장은 다 수여해드렸고요. 이제 2부 순서로 홍경구 센터장님께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리를 좀 이쪽에 계신 분은 네. 안 보이시니까 이 자리가 좀 비었거든요. 한 자리. 그리고 지금 한번 볼까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오시고 한 번 선생님은 여기에 앉으시면 돼요. 여기 자리 있는 거 여기가 잘 보이실까요? 네, 보여요. 오고. 다 잘 보이시나요? 보이실까요? 네. 예. 사실 이거 하면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우리가 위촉장 주고 말고 주는 거 외에 또 우리가 뭐 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거의 없죠.
아, 예, 그렇구나.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그 쉽지 않은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셔서 이렇게 위촉장도 받으시고 저의 강의도 좀 들으시려고 준비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2017년부터 이제 우리 광주시와 인연을 맺게 됐어요. 물론 집사람의 고모나 태천의 할머니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광주시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7년. 그 당시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하나도 선정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몇몇 중부관과 오늘 자리를 해주신 최고 팀장님께서 이렇게 보통 공무원 그러면 토요일 되면 공무원이 집에 있고 일요일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집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 분야는 아니에요. 제 분야의 도시재생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도 토요일 일요일 없어요. 근데 여기는 도시재생이 자리 잡지 않은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품이 사실은 첫 번째는 제가 너무 바빠서 강의를 요청했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근데 거절했는데 매번 그렇게 거절을 당하면 좀 속상하시고 다음번에 이렇게 요청을 안 해주시는데 또 요청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시는 분을 보고 아 내가 여기랑 인연을 맺어야겠구나. 저런 분들이라면 내 교편 생활 우리 이제 저는 당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국대에서는 지금 6년 반째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전에 지방대에서 9년 반을 가르치고 있어서 총 한 16년째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학생들 강의만 하지는 않고 이렇게 지역사회에 이제 들어와서 주민분들과 함께 뭔가를 조금 만들어내고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또 이렇게 가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 그렇죠. 질문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데 광주시 자랑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광주시는 이게 가장 자랑스럽다 또는 이게 좀 자랑거리다 아니면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 것 같다 한 가지씩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광주에 있으면서 가장 좋은 거 네. 또는 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만큼은 그래도 난 괜찮은 것 같다 그냥 좋은 게 제 생각에는 서울 쪽 나가면 완전 거기 도시잖아요. 자연도 없고 네. 그런 거 보는데 거기는 그 나름 자연이랑 이제 도시는 이제 좀 더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도농복합형 도시다. 네, 그런 전문적인 용어로 도농복합형 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선생님은 예. 저도 진짜 초월읍에 거주하고 있지만 도농복합도시라 너무 편한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활에 교통도 접근성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고 네. 또 산에 올라가면 뭐 다양하게 같이 자연과 저기 할 수 있고 네. 또 뭐 특산품 뭐 도마도라든가 뭐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도 전 토마토 뭐 그런 거 같이 광주에서. 접할 수 있어갖고 네. 너무 내가 광주에 너무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은 예. 여기 이사 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서울에서 가깝고 첫째 교통이 좋고 환경이 좋고 그것 때문에 이사 왔는데 사실은 이 지원하게 된 것도 광주시에서 잘 몰라요. 솔직히 네. 잘 몰라서 먼저 알아가는 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시간 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는 누구는 싫어하겠지만 제가 태천의 원당면에 살고 있는데 네. 안암에 제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져나가면 개발이 안 돼서 좋다. 네. 오히려 제가 제주도 갈 때마다 아픔을 느끼는 게 그거예요. 개발이 안 돼서 더욱더 좋다. 네. 공장님. 예, 우리 선생님은요. 저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서 네. 지금 위치에 관한 또 도농복합에 관한 그런 얘기가 많네요.
우리 선생님 질문 싫어한다고 했지만 지금 질문들 광주시는 세계문화유산을 간직한 남한사성. 네. 네, 남한사성. 영화에도 나왔고 제가 여름에 항상 찾는 곳이 사실 남한사성. 너무 좋죠. 우리 선생님은요? 저는 제가 48년 전에 열미리로 시집을 왔어요. 네. 군장 열미리로 시집을 왔는데 그때 왔을 때는 세상에 제가 고향이 강원도 홍천인데 거기보다 더 깡촌이어서 어머 이런 산골로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좋고 예 여주는 여기서 사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네, 지금 한 48년. 예, 여주 이천 쪽에는 산이 그렇게 전부 얕은 산인데 여기는 산세도 굉장히 험하고 또 나무 뜯는 거 좋아하는데 그 당시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또 저희가 엄청 시골인데도 이 주거단지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반면에 도로가 또 연신 또 이게 확장이 되고 이러니까 살기는 좋은 마을로 바뀐다는 생각이 말씀 들어요. 질문 안 드렸으면 서운할 뻔했어요. 예, 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광주가 수도권이면서도 뭐 성남, 분당, 서울 이쪽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가치가 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예전부터. 그거 한 40년 정도 됐는데 네, 이렇게 사실은 거의 뭐 조선시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예, 그런 어르신들도 참 많고요. 그 이제 이 친인척들 그 뭐라 그러죠? 인척 관계에 불합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네. 수도권 치고는. 예, 정말 제가 좀 기대하고 싶은 그런 그 단어 공동체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혹시 뭔지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한 번씩 좀 질문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시장은 자기 마을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애착을 가지는 것. 그게 가장 도시재생 사업에서 중요한 것. 그 이유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조금 수업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데 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길게 뭐 하셔도 좋은데 가급적 이쪽을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우선 우리나라의 도시. 근데 너무나 빨리 급변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보여요? 사진 보여요? 예, 저기는 1900년대 서울입니다. 멋진 나무들이 보이나요? 아니에요, 안 보이잖아요. 나무가 없어요. 그때는 대부분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 정로에서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천연가스도 없고 다른 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나무가 주로 땔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산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푸르는 산은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민둥산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제 서울의 모습을 보면 저는 산자락이 굉장히 선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대부분 배경, 이 산이 선명한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 그거 산 다 가려버렸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1920년대 사진을 제가 구할 수 있는 사진을 좀 보니까 어린아이가 더 제가 보기에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데 자기 동생을 안고 돌보고 있는 모습. 우리가 아마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저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부모님들 이렇게 이제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땔감을 파시는 분도 있고 특히 여기는 어딘지 아실까요? 여기 빨래처럼 보이는데 요 지역이 한강이죠. 저 한강이
사실은 아낙네들의 공간이었고 벤나루터였고 뭐 이런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보신 분 있을까요? 여기도 있어요. 물론 요 사이에 고수부지도 있었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기도 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도시재생 사업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분? 하나, 둘, 셋, 4명. 와, 굉장히 높은데요? 비율이 높은데요? 우리 선생님은? 생산 도시개발. 도시개발이라고도 좀 어려워. 좀 애매하죠. 그럼 다음 사례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어디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또 강의에 기억나시는 분? 청계천이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실 것 같은데 어딜까요? 광주 같아요. 광주요? 광주는 아니고 구로공단이에요. 구로공단이 초기에 이제 만들어졌던 모습이고 저기 이제 직공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경공업,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업을 하게 됐고요. 대부분 이제 이 사람들이 서울이 일자리가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근데 그분들이 주로 어디서 살았냐면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 이런 집은 지금 가리봉동 가면 있어요.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벌집이라고. 벌들이 이렇게 속속속속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곳인데 하나, 둘, 셋, 넷, 한 5명, 6명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한 달에 우리 젊은 친구한테 이제 질문을 드려야지 이제 답을 틀리게 말해줄 것 같아서 답을 맞추면 재미가 없어요. 밖에서 그냥 네. 한 달에 며칠 쉬었을까요? 전 당시에는? 일을 하면서 쉬는 거예요? 네. 한 달에 우리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 다 쉬잖아요. 저는 며칠 쉬었을까요? 한 3일? 3일. 보수적으로 잡아보자. 근데 실제적으로 날로 따지면 하루밖에 못 쉬는 거예요. 격주 일요일 그것도 오후만 쉬었어요. 1년 360을 계속 근무했는데요. 네, 일요일 오전까지는 다 근무를 했어요. 쉬는 날 없어요. 우리 선생님은 쉬는 날 없다. 그 당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 당시 이렇게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변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쉬는 날이면 그래도 옷을 저렇게 청바지를 쫙 차려입고 앞에 앉으셔도 될까요? 예. 쫙 차려입고 퀴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40세가 넘으신 분은 맞추시지 마시고 그 밑에 계시는 분만 맞춰주시면 좋겠는데요. 한 두 분, 두세 분밖에 안 돼요. 이분이 뭔가 하는 것을 보러 갔대요. 저분이 누군지 아실까요? 이제 40세 넘으신 분은 아시면 안 돼요. 말하시면 안 돼요.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나오는 걸 보러 갔대요. 틀리기를 바라면서 누구? 네. 자, 우리는 40 넘었어요. 그러니까 넘어서도 제가 여쭤보고요. 누구? 가수 때. 가수. 아니다. 가수다. 배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남자 배우하고 결혼. 엄앵란 씨. 네네네. 저 당시 엄앵란 씨의 인기는 여러분 BTS 인기에 제가 말하면 한 10배 정도.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언론이나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소통이 되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에는 한번 인기 끄면 기본적으로 10년간 갑니다. 그래서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자, 이런 곳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가 일하던 공간은 대학 졸업자, 대학원 졸업자로 싹 바뀌었고요. 연기를 내뿜으면서 뭔가 만드는 생산품은 이젠 연기는 하나도 내뿜지 않고 뭔가 무용의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 2층 정도의 공장이 있던 공간은 지금처럼 7, 8층, 많게는 10층이 넘는 그런 건축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구로공단이 지금은 지벨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건 도시재생 사업일까요? 아닐까요? 자, 도시재생 사업 이다.
한 명. 아까는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죠? 그죠? 또 질문 드릴게요. 다음 거.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어딜까요? 청계천. 네,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역시 우리 주무관님. 자, 여기 물은 굉장히 맑아 보이죠? 맑지가 않아요. 우수, 빗물과 오수가 함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름에는 어땠을까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겠죠. 굉장히 많이. 그래서 김현욱 당시 서울시장은 저걸 다 이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다가 또 도로를 하나 놔서 청계 복과도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 당시 이제 서울에 오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구룡지. 왜?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뭐라 그러죠? 무슨 동네? 달동네. 네, 달동네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청계천이었어요. 왜? 도심 종로에 일거리가 많은데 늦게 끝마쳐도 바로 대중교통 타고 가지 않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청계천 집은 저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기에다가 집 지어놓으면 또 옆에다 또 짓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증축, 개축을 막 하면서 사람들을 수용하게 돼서 아침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화장실을 지금 여기 하나 있죠. 이걸 이용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인원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하나는 5분 이상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뒤에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좀 불안한 사람은 화장실 이용 못할 거예요. 아침 시간에. 자, 그런 곳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물을 이제 만질 수 없는 공간이 이제 물을 만질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지고, 그래도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뀌어지고, 또 부분적으로 공연도 일어나고, 이런 조각들도, 환경 조각들도 넣어놓고. 자, 이건 도시재생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도시재생이라고 생각된 사람, 아까보다 더 많네요. 이건 도시재생이다. 건물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건물 없이 뭐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뜻인 거 아니에요? 다음 봅시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다시 서울입니다. 반포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한 30평의 가격이 이제 한 33억 정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33억 하는 곳이 외국에 있는 학자가 이걸 보면서 왜 그 한강변 옆에 군사기지를 그렇게 쫙 만들어 놨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분은 프랑스 도시사회학자예요. 교수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는 어쨌든 이제 우리 도시화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밀려오는데, 앞에서 이제 청계천선은 집을 덧대어서 이렇게 사람을 수용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수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파트. 딱 동일한 모듈로 찍고 옆에 또 찍고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아픔이 많은 주거 유형인데, 근데 이거 하나는 이제는 이쪽 지역은 33억이면 1년에 1억 벌어서 33년 동안 벌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곳이 어떻게 바뀌려고 하냐면 이렇게 바뀌려고 합니다. 자, 지상에는 이제 차가 없대요. 지하로 다 차가 들어가 버리고요. 지상에는 육아방, 무슨 방이 다 있대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썬큰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도서실과 작은 마을 도서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대요. 뿐만 아니고 거기 취미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그곳에 수영장도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고 누군가 손님이 오면 게스트룸도 있고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축제할 수 있는 공간도 썬큰 광장에서 일어나고 나거나 아니면 1층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아 공동체, 또 어르신 공동체, 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공동체 문화를 하고 있다. 자, 이거는 도시재생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네, 지금 제가 공동체를 막 얘기를 했는데, 자,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볼까요? 저의 말에 다 넘어가셨군요. 네,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건 교수님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이거 도시재생이 재건축 사업인데 아파트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 지었으니까 맞아요. 재건축 사업 맞는데 도시재생인지 아닌지는 다음번에 설명할게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난지도 써져 있어요. 77년부터 91년도까지 서울의 쓰레기를 모아서 그 높이가 100m에 해당돼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운이 좋게 99년도에 월드컵 경기장과 그 앞에 있는 상암 GMC를 기획하게 됐어요. 그때는 막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처럼 석사를 나와서 굉장히 흰머리 하나도 없는 햇빛 모습으로 이제 저 프로젝트를 이제 관여하게 됐었어요. 네, 그 당시 2002년도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을 있으면서 서울시는 저 쓰레기장을 뭔가 이렇게 좀 재생해서 뭐 만들 수 있을 게 없을까? 쓰레기장을 재생했다는 말 자체는 이거는 세계적으로 뭔가 좀 경이로운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럴 것 같죠?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이걸 만들었어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저게 웬만한 방송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상암 DMC라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함께 기획을 하게 됐었고, 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새천년 단지, 2000년쯤에서 새천년 단지를 분양을 해서 그 돈으로 앞에 있는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뭘 하게 되느냐? 월드컵 경기장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뭐로 만들었어요? 쓰레기장은 하늘공원, 노을공원이라고 해서 골프장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에이징, 장기적으로 방치를 해놓은 상태예요. 저기서 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걸로 여기에서는 일부 이제 발전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기다려야 돼. 개발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자, 그러면 이거는 도시생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예, 아 도시생이다. 재생은 단어 제가 썼기 때문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서울역. 아, 청계북과. 네. 자, 여기서 이제 호구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집이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1968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68년도에. 자, 집안에 사돈에 8종까지 다 해서서 1968년도에 차가 있었다는 분 손들어 볼까요? 오! 누가 그때 차가 뭐 있었어요? 그때 저런 승용차 그때 뭐 브리시아 뭐 이런 그거는 정도인데 모르겠는데 있었대요? 있었어요. 기사도 있고 뭐 있었대요. 아, 그래요? 듣긴 있었어요. 예, 제가 서울시에 강의를 한 100번 넘게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근데 차가 있었다는 분을 몇 분 못 봤어요. 10명이 안 돼요. 한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저기 광주 경안동에서 누구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할머니인데 자기가 차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두 번째예요. 서울시의 그 고위직 공무원들도 다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들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부자셨네요. 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한양대에 있는 왕십리 답십리에서 저 도로를 타면 10분 내로 도심에 도착했었어요. 그러니까 도심이 확장되는데 서쪽으로는 많이 확장이 못했어요. 왜? 사실은 이제 고향 파주가 넘어가면 북한이가 막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사실 사대문에서 옆으로 확장된 게 이쪽보다는 동대문 쪽으로 가죠. 그래서 저기서 타면 10분 만에 왔다가 일 끝내고 이 도로만 타면 10분 만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굉장히 편한 도로고, 저 당시에 이제 시골에서 서울에 오신 분들은 뭐라고 이걸 설명을 했을까요?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내가 서울에 갔는데 이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하늘을 팍 나르면서 여기 있다? 그러면 시골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도로가 어떻게 이 사람은 하늘을 날러?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저 토목 기술이 저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당시만 해도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아이폰 나온 것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지? 도로가 하늘을 나른다는 사람은 실제로 저걸 보지 않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장 우리나라 이제 높은 빌딩을 지었는데 그게 31층이에요. 그래서 3.1빌딩. 그 당시 그걸 지을 때는 건축법이 없었어요. 이거 지어놓고 나서 고층건물은 이렇게 지어야 되는구나라고 건축법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시대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거 다 뜯어내고요. 안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뜯어내고 다시 이렇게 하천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청계천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뭐 상이란 상을 다 받았어요. 근데 나는 상을 받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모든 개발 사업은
개발 주기가 5년을 넘지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치적. 아, 그렇죠. 5년을 안 넘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정도 같은 일본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3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제가 본 시애틀도 한 20년 넘어가 지금 30년째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뜯어내고 하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제일 처음에 이렇게 뜯어내자고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명박. 네? 이명박이 아니고요. 토지를 쓰신 박경리 선생님이에요. 박경리 선생님이 역사를 복원하자. 그래서 이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오셨어요. 그리고 단지 그거를 이제 이명박 선생님과 제 지도 교수님인 양민재 교수님과 이제 해서 이걸 뜯어내봤는데, 근데 여기 혹시 들어갔는데 나 정말 저거 보니까 쾌적하다는 사람 손 들어 보실까요? 한 명. 쾌적하지는 않지만 내가 다녀볼 만하다. 아 그게 또 어떤 아, 왜 저렇게 복원했지? 손 들어볼까요? 이유는? 원래 갖고 있는 청계천이 갖고 있는 자연적 생태나 그런 것들을 복원한다라고 하면서 네. 인공적인 걸로 네. 그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연성을 복원한다는 의도와 명분으로 인공물을 만들어냈네. 네. 비슷한 이유로 박경리 선생님이 그리고 나서 청계천을 안 왔어요. 네. 그런데 저기는 세계 환경상이라는 상은 다 쉽습니다. 전 세계 환경상을 가장 많이 받아온 게 이곳이래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기에 평당 가격이 1억이에요. 평당 1억의 가격을 그전에 누구한테 줬어요? 자동차한테 줬죠. 근데 지금 평당 1억의 가격을 누구한테 줬어요? 시민들한테 줬어요. 근데 이 선진국은 요 간단한 걸 해결하는데 20년, 30년 걸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뜯어내게 되면 옆에 있는 용도가 바뀌어요. 그럼 우리 쫓겨나야 돼? 어디 쫓겨나야 되지? 우리는 저 당시 어떻게 했어요? 가전5라는 곳을 만들어줬어요. 그분이 불만이 많든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했어요. 근데 선진국은 그게 안 돼요, 사실은. 선진국은 변화에 그렇게 빠른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처참하게 당할 줄 알았었어요? 그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유럽이 코로나에 저렇게 처참하게 당할 줄 알았어요? 오히려 코로나를 더 잘 대처한 나라가 우리 한국도 있지만 중국, 그게 아시아권 문화만 잘 대처했죠. 자,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우리는 이걸 도시재생이란 뭐 사업의 카테고리에 넣을지 말지는 뒤에 있는 내용을 봅니다. 자, 이렇게 놨습니다. 자, 도시재생 사업이란 제2조 7항에 보면 아래에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한강을 개발하는 거, 두 번째는 서울시가 구로공단을 개발하는 거, 세 번째는 주민들에 의해서 뭔가 발생하는 사업, 네 번째는 반포에 아파트 짓는 정비 사업 또는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 뉴타운 사업, 그 다음에 뭐 기타 이 모든 사업들이 도시재생 사업. 그러면 아니 내가 생각했던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에 의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그 해당되는 항목은 요 하나밖에 없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교수님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정치적인 영역으로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정치는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이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광주에서 하는 그 도시재생 세 군데 선정됐는데 이건 뭐냐? 이거는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에 선정이 됐지. 선정되지 않은 요거는 민간과 협력을 하든 또는 이제 광주시에서 직접 하든 이 사업도 다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이제 도시재생 기자라고 하면 이 모든 거에 관해서 일단은 범위고 그 중에 우리 세 군데 좀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다. 자,
이제는 조금 이제 앞에 스터디가 이제 됐으니까 좀 깊게 넘어가 볼게요. 정말 불가사리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 도시화는 사실은 1960년대 전까지는 그렇게 도시화가 안 됐어요. 1960년대부터 우리는 도시화가 됐는데 보통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가고 50%, 60% 될 때 우리는 이제 그 나라가 도시화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도시화가 안 됐어요. 60년대 우리나라 인구는 2,500만 명. 그때 도시 사는 인구는 100명 중에 37명만 도시에 살았어요.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53세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평균 수명은 54가 한대요. 그래서 집안에서 뭐 이제 회갑잔치를 했다는 거는 대단한 축복이었어요. 왜 그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과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치과가 제대로 없었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어요. 그에 여타 뭐 다양한 의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저 평균 수명이 저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201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 우리나라 이제 인구는 5천만 명, 2배에 육박하고요. 근데 도시 사는 인구는 10명 중 9명이 도시 살아요. 그리고 평균 수명은 80세에 육박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1960년대 40%가 도시 산다고 했을 때 2,500 곱하기 0.4하면 도시에서 사는 인구는 1,000만 명. 그죠? 그 다음에 2010년대에 도시 사는 인구는 5,000 곱하기 0.9 하면 4,500만 명. 그러면 우리는 50년 동안 도시에 얼마나 인구를 수용했을까요? 60년에서 2010년까지 50년 동안 몇 명을 도시에 수용했을까요? 3,500만 명. 안 놀라시죠? 이게 얼마나 숫자인지 안 놀라시죠? 진짜 반응이 없으시네. 자, 양쪽에 0.1을 곱해볼게요. 그럼 5년 동안 우리는 도시를 얼마나 만들었어요? 인구를 얼마나 수용했어요? 350만 명. 350만 명은 부산시 인구예요. 자, 한번 모션을 보세요. 이제 모션 보고 나면 놀래줘야 돼요. 네. 자, 1960년부터 시작합니다. 65년에 부산시 하나 만들고 또 70년에 부산시 하나 만들고 75년에 또 부산시 하나 만들고 또 80년에 부산시 하나 만들고 이거 언제까지 했어요? 10년까지. 우리 아파트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려요? 3년 걸리죠. 근데 우리 5년 만에 부산시만한 인구를 도시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처럼 청계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구릉지가 달동네가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 한 방에 6명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런 환경을 누가 했어요? 지금 앞에 계신 이런 어르신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만큼 발전하게 됐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걸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 잘 공감이 안 돼요. 저 역시도 공감이 잘 안 되니까. 자, 이 당시에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고요. 그것도 안 돼서 이제는 토지주들은 너는 땅을 내고 우리 건설회사는 우리 건물을 지을게. 그래서 함께 지어가지고 나누자. 합동 재개발. 그러면서 이래도 안 되니까 신도시 개발하자. 200만 원. 그때 분당, 일산 뭐 이렇게 되고요. 근데 2010년대 이것도 안 되니까 야 뉴타운 사업 하자. 그러면서 또 다른 데 2기 신도시가 되고 지금은 3기 신도시가 나오면서 도시재생법이 나오게 돼요. 자, 이러면서 이 옥수동의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좋아 보이세요? 아시아 최악의 경관사례. 아시아 최악의 경관사례. 우리 보통 하면 이 사례를 보는데 굉장히 부끄럽지만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수에서도 이렇게 반포는 더 높은 아파트로 이렇게 바뀌게 됐고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은 그래도 우리는 한강의 기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기적이냐고요? 이 뒤에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19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쉽게 말했지만 100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안 됐어요. 93달러. 이 당시 우리 필리핀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생각을 안 하시죠?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한 7계단이 높았어요. 우리나라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의 위상은 여러분들이 K-팝부터 K-문화, K-방역까지 굉장히 자
그럼 뭐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가 뭐 많이 있겠지 뭐 굳이 뭐 한국만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멕시코 시티하고 서울의 인구 비율을 보세요. 비슷합니다. 멕시코는 860만이고 서울은 뭐 960만인데 곡선이 비슷하죠. 그럼 멕시코 시티는 비슷하게 됐을까? 제가 정나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더 궁금하시죠? 안에 들어가 볼게요. 멕시코 시티. 멕시코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장 지역들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해당되는 곳인데 이렇게 스플로트를 확산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좀 좋은 공간 이거랑 조금 못생긴 공간 이거랑 그래도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이리저리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거 학교도 지어지고 공원도 만들어지고 도로도 넓혀지고 뭐 아파트도 뭐 지어지는 별로 마음에 안 좋다고 그랬지만 지어지고 그러면서 주택 공률도 좋아졌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 그 산자리 멋있던 것들이 이제 아파트로 다 가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돈을 못 대다 보니 민간하고 합치하다 보니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올라갔을 때 내가 그 재정 차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지역의 앞에서 얘기했듯이 특성도 소멸되고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인데 제가 항상 이거 강의할 때마다 질문 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도 좀 드려보겠는데 여러분들 기자분들이죠. 신고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광주에 중학교 농구부가 하나 있어요. 원래 없는데, 그죠? 제가 만들었어요, 갑자기. 근데 이 친구들은 키가 커요. 85부터 되는 애들이 3명인데 그날 농구를 졌나 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담배를 3명이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조금 뭐 좀 불량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보셨습니다. 자, 그럼 나는 자신 있게 그 친구들한테 가서 아직 청소년이니까 담배를 좀 끄고 이제 열심히 운동하거나 열심히 공부하거나 이렇게 말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솔직하게 들어주세요. 기자분 아니세요? 신고 정신 다 없어갔습니다. 어디 갔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신고는 112. 112. 자, 이게 우리의 공동체 문화예요.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이제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진짜 옛날에 그랬으면요. 제가 대학생 때는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제 동기들은 담배 피다가 이렇게 뒤로 돌려서 숨겼어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어쨌든 그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일단은 인사를 하는 게 기본적인 얘기였었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가 됐고요. 이걸 이제 교수님 이건 너무나 조금 너무나 좀 이상한 사례를 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건 했는데, 자, 여기는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임대주택. 그리고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고 저기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 초등학교는 이쪽 사람들이 보내기 싫다고 합니다. 같이. 왜 싫은지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자가주택 부모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하고 섞여서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러니까 특히 자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반대가 상당히 내재돼 있고 그거를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전파되고 공유되고 그게 현실화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바꿔볼게요. 여기는 이제 분양주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원래 있던 사람이에요. 다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싫어할까요? 왜 싫어하죠? 난 답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답을 알죠? 어떻게 알아? 자기네가 또 이제 다시 좀 위로 올라가. 높아졌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 공동체입니다. 미치겠죠. 근데 안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이 있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자, 서울의 역사 600년이 넘죠, 그죠? 어떨 때는 뭐 백제 문화, 고구려 문화까지 하는데 그냥 600년 역사를 봤을 때 이 피맛길은 피맛골이라고 그랬죠. 피맛길은 이제 종로의 고관대작들이 지나가면 하인들은 다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 일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피맛 길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600년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 어떻게 했냐면 600년이니까 나무 끝! 아, 우리나라 600년의 역사는 이렇게 기억을 하자. 어떠세요? 사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되죠. 이게 수많은 많은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어르신들 보면 정말 착하신 일만 하셨던 어르신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젊은 친구, 잘생긴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여기 이제 집 내놓으시면 우리 새집 아파트 드릴게요. 이거 계약합시다. 그래서 그래? 계약을 했어요. 근데 헌집 주면 새집 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분담금 1억 더 내래요. 그러니까 야 그거 못하겠다고 그래. 생존권 사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이걸 잘 알고 계약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모습을 보면 이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거 뭘 잘할까요? 세계에서 이 유전자는 최고의 유전자예요. 세계 어떤 나라의 유대인을 포함해서 세계 어떤 나라도 이 능력은 우리나라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빨리. 빨리. 아니 비교입니다. 비교야. 네. 자, 또 이제 제가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이분이 3만 원짜리 부조의 대상인지 5만 원짜리 부조의 대상인지 10만 원짜리 대상인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답이 탁 나와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죠.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누군가 돌아가시면 설포해서 이분한테 뭘 좀 사다 주지 이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조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아요. 이 얘기는 시골 의사 박경철 씨라는 분이 이제 저한테 그때 제가 이제 학생처장을 하고 있을 때 이 얘기를 우리 학생들한테 해준 건데 나도 제일 처음 그 얘기가 믿기지는 않았는데 저 역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돌아가서 이분은 10만 원, 이분은 20만 원 이렇게 이제 다 정해지는데 사람이 돌아가신 거에 관해서 이걸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나라는 참 드문 나라예요. 네, 또 재밌는 거는 사실은 전 세계 올림픽에서 1등, 2등, 3등 모두 다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한때는 2등 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울고 있었어요. 조금만 한번 1등 할 수 있었는데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이러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특히 우리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듯이 상대적 박탈감에 관해서는 우리의 심리적인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렇습니다. 저희 때 이제 70년대 태어난 게 100만 명이에요. 지금은 30몇만 명. 소위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복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우리 때 지금 세금을 10만 원 낸다 그러면 얘네들은 세금을 몇만 원 내야 될까요? 최소 3배, 30만 원. 그러면 이 비교 문화에 길들여 있는 사람은 애를 많이 낳을까요? 적게 낳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 결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내가 직장에서 이해하는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우리 단국대학교 학생한테 이런 얘기. 야, 일단 졸업하고 나면 이제 멋진 직장 갖고 나서 그다음에 뭐 할래? 뭐 하면 이제 결혼해야지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야, 그러면 결혼한다는 애들한테 내가 또 물어봐요. 야, 그러면 이제 결혼했으니까 애도 낳고 해야지. 그랬더니 애들가 하는 말이 이제 농담처럼 그러다가 흑수저되면 어떡해요? 농담으로. 근데 그 농담이 저한테 농담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 도시는 이만큼 발달되고 국가가 이만큼 발달되지만 상대적 박탈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특히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수학에서 위에서 한 95점 잘한 거죠. 잘했다고 그래야 돼.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했는데 95점 딱 받아왔는데 야, 네 친구 누구는 몇 점 맞았어? 이 말 혹시라도 하셔서 반성하셔야 돼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게 많이 있으니까 95점이면 잘한 거죠. 굉장히 잘한 거죠. 자,
그런 문화가 결국은 우리는 더욱더 고령화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도권을 제외한 색깔이 진한 부분은 세태가 굉장히 심각한 곳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지만 지방은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동네에 가면 70세 드신 분이 청년이래요. 그 마음. 그러니까 70세 분이 주전자 가지고 신분을 갖도록 저희한테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자, 이런 과정을 저희는 이제 거치고 있고 앞으로 우리 한국의 도시는 너무나 빨리 적응할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의 도시보다 빨리 적응하는 곳이에요. 저는 미국이 저렇게 될 거라고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될 거는 예상이 되더라고요. 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유학하고 공부를 했을 때 인터넷 한번 깔리는 한 달 걸렸거든요. 우리는 한 달 동안 인터넷이 안 깔리면 아마 거기 인터넷 그 회사 폭파시킬지도 몰라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양적인 성장 이제 좀 그거 뭐 좋은데 질적으로 좀 해보자.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앞에서도 보셨듯이 내가 자동차에 있었을 때 이렇게 좋은 그런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있든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대중교통 이용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중교통 천연지도 깔고 저 멋진 한강이 그게 아니라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우리 목현천인가요? 네, 목현천에 이 환경이라도 깨끗하게 나는 다뤘으면 좋겠다. 한강천은 못 짓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멋지게 상치할 수 있고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이 만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멋진 걸 이제 하는데 그걸 기다리지 말고 현재 내가 있는 환경, 자연 환경도 중시하고 삶의 질도 중시하고 대중교통에서 이제 함께 고루고루 살자. 제발 이게 수도권만 개발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하게 됐는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은 옛날에는 집만 지어놓으면 팔렸겠죠. 왜 도시 그 많은 사람들이 5년 동안 부산시, 5년 동안 부산시 몇 년 동안, 50년 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집만 지어놓으면 팔렸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지방은 집 지어놓는다고 팔려놓지는 않은 거예요. 수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 자, 그러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재생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러면서 도시재생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어요. 시범마을 또는 시범도시 때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때 금액이 한 10배 확장되고 여기 박근혜 정부 때 한 5배 확장되고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 박근혜 정부에 또 10배가 확장되고 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사업들이 되고 한 사업지마다 한 뭐 100억에서 또는 200억 정도를 이제 투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니까 46개소 넘어갈게요.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는 5개 유형에 관해서 2017년도에 68개소, 2018년도에 99개소, 2019년도에는 116개소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매년 2조 원이 뿌려지게 됩니다. 2조 원이 한꺼번에 뿌려지는 건 아니고 5년 동안 걸쳐서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금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뿌려지면서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는 거의 한 10분, 15분 만에 총알같이 나가는 거예요. 총알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그동안 쭉 이제 경험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도시재생 사업의 첫 번째 원칙. 저는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책상도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방에서 있는데 혹시 김광석길 들어보신 분? 예, 저희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대구 건대골목 그것도 이제 저희 작품이고 이 당시 이 도심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제 재개발 사업 구역이었어요. 저기 보면 경안동에 지금 이제 주상복합 올라가죠. 그분들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땅 팔고 비싸게 팔고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했냐면 그러지 말고 여기 역사 자산을 좀 해봅시다. 왜? 여기는 6.25 때 폭격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성화 시인의 집도 있고 뭐 계산성당 김수원 추기경이 있었던 곳도 있었고
청량 언덕 이렇게 동무 생각이 나온 현재명 씨가 했던 그 기도 있었고 이거 우리 상표를 한번 쫙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저는 이 사람 잘 몰라요. 근데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줘볼까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나오네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집이 1948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현대식이잖아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믹스 카페 구성하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뮤직공간입니다. 아직까지도 일제 감정기 때 건물들이 한 70도 남아있어요. 옛날 건물들이 흙설음도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사진이 1906년도에 북송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예뻐요. 지금 그리고 저때가 더 매력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희 카페에 가장 좋은 게 표정이에요. 전면에서는 저희가 아주 나오는 표정이 보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재밌는 게 이 골목이에요. 맨날 시신들 골목이. 근데 연세면요. 좀 이따가 재밌죠. 어쨌든 간에 뭐 도시 시간을 보시면 되니까. 네. 저번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재생 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다 만들었고 무슨의 모습을 실죠. 저희들이 다 제작했죠. 인테리어 하나하나가 주택 디자인이네요. 맞습니다. 예, 건물은 건물 기계될 건물인데 재생돼서 새롭게 태어나는데 시간이 녹아있기 때문에 건물을 바꾼 거예요. 저기 이제 LP 예전만 있죠. 저기 펴주고 여기서 막 나가죠. 옛날 분들이 와서 오시다 가시고 우리가 아주 유명한 곳에서 근대에 살아남거든요. 그러다 보니 추억은 있는데 대체가 없으니까 이상한 걸 좋아하죠. 여기서 나올까요? 저기 건물 방문 안에 이 건물 동안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참고로 전시 공연을 하는 공간에 화장적이고 요거를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공간이 이제 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대로 살립니다. 깨끗하게 정리만 하죠. 도시라는 게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공간 속에는 시간과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큰 길에서는 찾아볼 필요 없고 그런 골목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 아마 모습으로 이사 오실 때 50분 정도로 컨텐츠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나서 뭐 느끼셨어요? 저분 저 공간에 가서 굉장히 좀 심할 정도로 자랑하죠.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이 로또 복권에 한 30억 당선되시면 어디에 사시겠어요 했을 때 대부분 강남이라고 얘기해요. 네, 자녀 교육 때문에. 그게 아니고 광주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대구는 이제는 한 200만이 오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대구에 굉장히 많이 먼저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올해 관광회를 대구 경북이 해버려서 그 당시에 1월달, 2월달에 중국인 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관광 계획을 통해서 300만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200만까지는 이제 자동적으로 됐다가 그러면서 1월달, 2월달 왜 대구에 많이 되는지 이제 잘 몰라요. 이유에 관해서 설명 들은 적 없죠. 한 번도 들은 적 없죠. 그러니까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중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1월달, 2월달 많이 오게 되셨어요. 물론 이제 신천지가 이제 문제이기도 했었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김광석 교수도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원래 방청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김광석은 대구 방청시장에서 산 횟수가 3년밖에 안 돼. 태어나서 전파상의 아들로 태어나서 실제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는 대광고등학교 나오고 명지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보면 창신숭이네 그쪽에 살았었어요. 자, 두 번째는 어쨌든 그래도 뭐 사람들 좀 끌어들이려면 처음에는 유형에 대한 형태가 보이는 자세로 사람을 좀 끌어들여야 될 것 같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 무형의 자살이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우리 학생들하고 때 이제 제가 이제 지방대에 있으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공간을 이렇게 바꾸는 것들을 해서 공간 좋아졌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도록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거 하고 싶었어요. 미슐린 가이드. 그러니까 별표 하나면 그 동네 가면 반드시 가야 되고 별표 3개만 되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음식 하나. 그래서 이것만 보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몰래 와서 평가를 하고 가요. 우리처럼 평가하는 식에 확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몰래. 근데 서울에도 미슐린 가이드 별표 하나짜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미식가들이 가게 되죠. 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곳에는 무형의 형태가 사람을 계속 끌어들이게 만들고 가장 재밌는 게 이거예요. 남자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백화점 가는 거 좋아하죠? 젊은 사람이니까. 좋아합니다. 우리 어르신 백화점 가면 하루 종일 한 10시간 정도 쇼핑할 수 있다. 아니 백화점 가면 별로 안 좋은 게 왜냐면 안 환경 자체가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제가 답을 원하는 건 안 좋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백화점 건물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냥 박스예요, 그죠? 창문도 없어요. 왜냐하면 또 백화점 내에는 뭐가 없는지 아시죠? 시계가 없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백화점 가면 운동 안 하시는 분도 백화점 가면 한 2시간 후에도 전혀 다리가 안 아프대요. 백화점만 가면 신체 구조가 달라지나 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디스플레이된 상품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라는 것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건물이 멋있으면 좋겠지만 멋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이렇게 바뀌면 그 컨텐츠에 우리는 좋아지고 그래서 이 음식도 컨텐츠에 해당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도시가 지속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전주 한옥마을 가보신 분? 나머지 못 가보셨어요? 꼭 한번 가본. 자, 전주 한옥마을에는 이게 예산이 네. 언제까지? 네. 조금 빨리 끝나더라고요. 자, 전주 한옥마을 이제 가보신 분 있겠지만 여기가 지금까지 예산이 정확하게는 1조 7천억이 들어갔어요. 설마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까 라고 생각해요. 보통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몇 분밖에 못 가보셨다고 그러길래 보통 한 200억, 300억이 얘기해요. 1조 7천억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원래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2017년만 해도 1100만 명이 방문했다. 지금 더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뭐 엉망이겠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건 한옥 다 없애고 다세대 주택 짓자. 북촌처럼 그렇게 했어요. 왜? 다세대 주택 지으면 내가 가장 위에 층에 살고 다 세 받아 먹을 수 있는데 이거 하자라고 했는데 2000년대에 들으면서 이걸 전통문화 특구로 해서 600억을 이 동네에 뿌리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1조 7천억이 뿌려졌는데 그 결과로 지금 2017년도에 1100만 명, 1000만 명 잡을게요. 여러분 전주 갔다 오신 분 누구나 있다고 그랬죠? 우리 젊은 분은 가시면 한 돈 얼마 정도 쓰시고 오세요? 전주에서요? 네. 저 혼자 네. 쓴다고 했으면 거의 반나절에 밥 먹고 간식 몇 가지 사 먹고 저 혼자 5만 원 쓴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쓰셨네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남의 동네 뭐 이렇게 잘 된다는 싫어가지고 5만 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1000만 명 곱하기 5만 원이면 여기에 1년 매출액은 5천원. 그러면 3년이면 1조 5천원, 4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넘어가죠.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에는 한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스코라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제 통신회사예요. 최근에 아마 시스코로 해서 뭔가 화상 연결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에 다니신 분이 고향이 전주예요. 자기는 학교를 전북대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서 이제 직장인인데 이분이 농담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전주 한옥마을로 가서 게스트하우스 하지 뭐. 근데 그게 농담처럼 말을 했지만 저 같은 도시재생을 하는 사람한테는 빛과 같은 말이에요. 저희 조그만 이런 우리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저렇게 희망을 줄 수도 있겠구나. 자, 여기도 한번 보면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은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가 투여가 돼야 되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평당 50만에서 100만 원밖에 투여가 안 됐어요. 세금을 좀 아껴서 썼고
문재인 정부 때는 50만에서 100만원 정도가 이제 투여가 됩니다. 근데 전주 한옥마을 평당 투여금이 1,600만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기자의 눈으로 좀 봐야 되는데 기자분들은 재생사업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처럼 그렇게 화려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평당 2천만원짜리로 이제 보고 딱 봤는데 2천만원짜리가 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 어디에 한 거지? 숨은 그림 찾기.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 문제 좀 해봐야 50만원에서 100만원밖에 투여가 안 돼. 그럼 전주 한옥마을은 재생사업 했잖아. 평당 1,600만원 투여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얼마큼 투여된 대비 얼마큼 나왔는지 이걸 보시는 게 기자는 적어도 처음에 팩트 확인부터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시가 이제 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개방 공동체, 도시 공동체 만들고 싶어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윤수진 관장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농골 도서관 관장직을 올해는 내려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래요. 시의원이 이 사람을 또 다른 시 예비 시의원을 경쟁 상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도시재생 사업에 이제 돈이 내려오면 이 돈을 누가 쓸 거냐에 따라서 갈등 관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만약에 이 기자들이 쭉 하셨는데 여기서 많은 컨트리뷰션을 했는데 다음에 의사결정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순간 여러분도 서운함을 느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개방 공동체가 안 되고 폐쇄 공동체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곳이에요. 이쪽은 생태 교통을 했던 곳이 수원 화성 르네상스인데 요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해서 끝났는데 요거 할 때 요거는 같이 하면 되는데 지금도 저게 공동체는 이쪽 공동체 이쪽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화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개방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동네 누군가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도시가 발전하려면 고인물은 발전이 안 되고요. 개방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조금 뭐 변해졌어요. 한번 가보시면 여기도 뭐 혹시 괜찮다 그러면 누구 작품이냐고요? 앞에 계신 분의 작품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는 공주 선도지역인데 작년에 이제 뭐 상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도로 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받았는데 또 비슷한 사례가 군산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의 스스로 뭔가 발전할 노력하고 협동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다르게 좀 너무나 이제 정부 주도를 하다 보니까 해외 같은 데는 주민이 먼저 앞섰어요. 그리고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는 스타일이라면 우리는 정부가 돈과 조직을 지원해주고 돈을 지원해준 거는 지금처럼 재생사업 한 곳마다 한 200억씩 그 다음에 조직은 지금처럼 저랑 우리 옆에 힘들어 계신데 우리 선생님과 저 뒤에 계신 분이 조직을 지원해드리고 또 여러분한테도 지금 돈은 제대로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좀 발렌티어로 모시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해보자 라는 걸 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상인의 반상의 분리가 이건 잘 돼요. 근데 여기까지 넘어가기 참 힘들어요.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나 또는 특수목적법인 회사나 재단법이나 사단법인 넘어가기 어려워요. 여기 되면 그래도 이제 공동체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되는 곳도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광주에서는 한두 개 정도 협동조합은 조금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단계로 넘어가서 나머지는 더욱더 이제 저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분들은 뭘 할 수 있느냐? 원래는 공공건축물의 이용 관리 또는 이제 일부 이제 민간건축물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하천을 공간을 이분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뭐 광장이나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는 길을 활용하면서 축제나 이런 걸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설 정비, 관리 운영뿐만 아니고 이벤트, 관광고, 교육 이런 것까지 다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외국에서 얘기하는
Community Redevelopment Corporation이라고 해서 CRC, CDC, Area Management, TMO, Town Management Organization 뭐 이런 다양한 시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에서 만들어진 조직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거 만들어보자.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래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면 지금처럼 우리가 주말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센터에 계신 분들 또 저 뒤에 다리 아프실 텐데 계속 써 계시는데 저 두 분한테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업일 수도 있고 사회봉사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에는 지금 센터가 37개소가 있어요. 37. 우리 같은 이런 게 37. 우리도 지금 두 군데 있어요. 이게는 이제 이제 기초센터 위에 3층에 현장센터가 있고요. 여기 이제 해당되는 곳이고 나머지 지역들도 그런 게 있어요. 이분들은 주민 공동체도 활성화하고 마을 기업 창업 지원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기껏해야 잘하면 사회적 기업 정도인데 저는 이런 회사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사예요. 혹시 이게 쿠시맨 웨이크필드라고 들어보신 없죠? 다국적 부동산 회사인데 혹시 판교의 아버님 프랑 들어보셨어요? 그거 처음에 론칭한 회사예요. 자, 베인 & 컴퍼니, 보스턴 컴퍼니, 뭐 그룹, 보스턴 컨설팅 그룹, 뭐 맥킨지 이게는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데 연봉이 1억이 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입사원 연봉. 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제는 전면 철거 개발도 재생 사업이 될 수 있다. 앞에 이제 구로공단도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성남시에는 최근에는 저는 재개발 사업도 도시재생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업 이제 원래 상가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요번에 바꾸려고 김태년 이제 원내 대표와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제 언수미 시장과 뭐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걸 8월 말에 아마 발표를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도시 생태계를 살릴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세운상가인데 세운상가는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에 기술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2020년이죠.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결정 공간에는 2020년대 테크노크라트가 들어가고 기존에 이제 있는 사업은 세운상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컨셉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도 이제는 구역 재생이 아니고 도시를 재생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혹시 어딘지 아세요? 판교. 판교. 이것도 제가 이제 설계를 2003년도 4년 말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제 창조계층들은 도대체 뭘 할까요? 원래 공장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꾼 건데 지금 이제 들어보면 이제 입주 기업의 매출액은 80조 원이 넘었습니다. 80조 원이 얼마나 이제 감이 안 오실 때 혹시 뉴질랜드라는 나라 아시는 분? 알아요. 요거 판교 3개가 있으면 뉴질랜드 1년 동안 생산한 액수보다 여기가 더 많습니다. 66만 정 20만 평밖에 안 돼요. 20만 평 3개만 있으면 뉴질랜드 하나에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버는 액수보다 이상이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사실은 효과가 그래서 성남시가 부자시라고 얘기하는 얘 때문이에요. 광주도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잘 되고 나서 판교 창조경제별 제2판교를 제가 또 운이 좋게 설계를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질문인데 경기도 전체 시와 군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알고 있지만 안 가르쳐드리겠어요. 두 번째, 경기도에서 우리 광주시의 인구 순위는 몇일까요?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광주시의 뉴딜 사업 선정 개수에 대한 순위는 몇일까요? 이걸
다음에 맞추시는 분한테 맛있는 제가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의 많이 힘드셨지만 재미있으셨죠? 네. 기자가 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인데 다시 한번